이번 시간요, 11번 문제부터 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재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화적 계획에 이제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공간적 대응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설비적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공간적 대응과 설비적 대응. 공간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화재가 발생하는 대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재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대상을 우리는 소방 대상물이라고 그러고, 소방 대상물 중에서도 이제 소방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은 건축물을 말해요. 건축물. 그래서 결국은 건축을 할 때요, 화재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을 하자 하는 개념이 이제 공간적 대응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화재가 발생하니까, 소방시설을 통해서 이제 화재를 잘 진압하자, 불을 끄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설비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소방시설, 뭐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옥내수 화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개념에 의한 게 이제 설비적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비적 대응.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그 다음에 설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법 또는 소방시설공사법, 이렇게 해서 소방관련법에서 어때요?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을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기보다도 원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건축법을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축법은 많은 내용을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방화 규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무너지지 않도록 또 지어야 되겠고요, 멋지게도 지어야 되겠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내용이 뭐냐면은 불이 안 나도록 집을 짓자, 이게 이제 건축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디서 드러나느냐, 건축법에서 보면은 뭐를 규정하고 있냐면은 주요 구조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주요 구조부. 말 그대로 하면 어때요? 주요한 구조 부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구조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기초인 것 같아요. 기초가 잘 돼야 이제 집을 잘 짓는데, 근데 주요 구조에 보면 기초는 없어요. 주요 구조부 보면은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주계단. 딱 정해져 있어요.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주계단. 6개만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요. 6개만 딱 정해져 있어요. 6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기초는 없다는 거예요. 기초는. 그러면 기초가 실제로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기초가 없을까? 기초는요, 땅 속에 있는 땅속 구조물입니다. 지중해 있어요. 그 불 났을 때, 땅 속에 있는 것은 불이 타, 안 타? 안 타요. 안 타.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축법은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뭔가 규제를 하는 법률인데, 그 잘 짓는 게 어떻게 잘 짓는 거예요? 불이 안 나게끔 잘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제일 튼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구조부에는 기초가 어때?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는 기초를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초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주요 구조부란 했을 때 6개가 나오는데요.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붕틀, 그 다음에 주계단.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초는 빠졌다 그랬고, 또 법률에서는 뭐를 정해놓냐면은 요거하고 아주 유사한데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걸 적어놔요. 뭐가 있냐면은 기둥은 주요 구조부인데 사이 기둥은 주요 구조부 아니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둥과 사이 기둥의 구조적 역할이 어느 게 더 중요해? 기둥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기둥이 열받아서 내화 성능을 견디지 못하면 집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사이 기둥은 기둥이 양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 기둥이 문제가 된다 해서 집이 바로 무너지지는 어때?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간 기둥의 뜻인데, 그럼 조금 더 이제
더 설명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이 전달될 때 보라는 게 있어, 보가 이렇게 두 개 와서 만나는 밑에 있는 기둥이 이제 원래 기둥이에요. 근데 이게 보가 길어지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길어지니까 이 보가 나중에 어때? 이렇게 휘어지거나 처지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도록 요 밑에도 기둥 하나 더 돼. 요 밑에도. 이런 기둥이 뭐냐면 사이 기둥이에요. 근데 그냥 기둥은 뭐냐면은 보와 보가 만나는 밑에 있는 게 기둥이고 사이 기둥은 그냥 보 밑에 있는 게 뭐야? 사이 기둥이야. 그런 게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바닥은요, 주위구조부인데 최하층 바닥은 주위구조부가 아니다. 최하층. 제일 아래쪽에는 주위구조부가 아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 제일 아래쪽 바닥은 밑에 지반이 있잖아요. 지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너지거나 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는데 보는 맞는데 작은 보는 아니다. 그죠? 보는 맞는데 작은 보는 아니다. 자, 지붕틀에 맞는데 차양은 아니다. 차양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계단에 맞는데 옥외 계단은 아니다. 옥외 계단은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닌 것도 정해놓고 있어요. 아닌 것도. 그래서 주위구조부 이렇게 정의해봅니다. 자, 12번요. 유류하듯이, 기름하듯이,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이 가능한, 이거 아까 했어요. 분말 소화약제, 3종 분말은 뭐하고 병용이 가능하대서? 수성막포. 되나요? 수성막포. 답은 뭐예요? 수성막포입니다. 수성막포요. 자, 그래서 3종 분말하고, 그 다음에 수성막포. 자, 그래서 3종 분말과, 수성막포. 요 두 가지는 결합이 가능해요. 결합이 가능한데, 수성막포는 뭐라고 그랬어? AFFF라고 그랬지? AFFF. 그 다음에 3종 분말은 다른 약재와 결합할 수 있는 분말에서 Compatible Dry Chemical에서 CDC라 그래요. 3종 분말은 CDC라 그래요. CDC. 수성막포는 AFFF고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트윈 에이전트라고 부르잖아요. 그지? 트윈 에이전트요. 요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떤 게 있느냐? 유류하듯이 분말 소화약제 병용이 가능하여 빠른 소화 효과와 재착화 방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빠른 소화 재착화 방지. 3종 분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요거는 불을 빨리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소성. 빨리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는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재발화 방지, 재착화 방지입니다. 다시 불이 붙는 거, 재착화 방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화재가 잘 안 끄지는데 어떻게 불을 끄느냐? 3종 분말이 일단 화염을 확 내버려요. 그러면서 포가 팍 뜯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불이 다시 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두 가지 소화약제를 하나의 소화약제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소화 효과는 누가 갖는 거예요? 3종 분말이. 재착화 방지는 누가 갖는 거예요? 수성막포는 AFFF. 뭐라고 그래요? 아쿠아스 필름 포밍 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쿠아스 필름 포밍 폼. 그 다음에 3종 분말은 뭐라? Compatible Dry Chemical.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은 정답을 4번 하면 되죠. 라번. 자, 13번 갑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소화 방법의 분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질식소화, 제거소화, 냉각소화, 방염소화 이런 건 없죠. 방염소화는 없어. 방염소화는 없고 방염소화라는 말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방진소화는 있어요. 방진소화는 어디서 나타난다 했어요? 3종 분말에서 나타난다 했지? 3종 분말은 제1인산 암모늄인데요. 제1인산 암모늄. 요놈은 이제 약재를 방출하면은 요놈은 이제 열작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오로수인산, 메타인산 이런 걸로 이제 차츰차츰 온도에 따라서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인산 암모늄이 제일 먼저 뭐가 되느냐면 오로수인산이 돼요. 오로수인산. 이 오로수인산이 되면은 이 오로수인산은 어떤 효과를 가져요? 탈수 탄화작용이 일어나요. 탈수 탄화작용. 그래서 요놈이 다시 열받으면 뭐가 되느냐? 메타인산이 돼요. 메타인산. 요놈이 어떤 효과를 가져요? 방진 효과를 가져요. 방진 효과. 그래서 요게 3종 분말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방염은 소화라는 개념이 아니고 화재의 확대 방지예요. 방염은 화재 확대 방지라는 개념이에요. 불꽃을 어때? 없애는 거야. 불꽃이 접촉함으로써 불이 이제 번져나가거든. 그래서 불꽃을 없애는 게 이제 방염인데, 방염은 소화가 아니고, 방염은 확대 방지다. 확대 방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13번은 4번을 정답하면 되겠어요. 자, 13번 됐고 14번요.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연발화. 자, 불이 붙는 거 발화, 착화라 그래요. 발화, 착화. 그러면 발화, 착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외부에서 점화원을 공급해 줬느냐 해주지 않았느냐, 외부의 점화원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외부의 점화원이 있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화라고 그런댔어요. 인화. 외부에서 점화원이 없을 때를 뭐라고 하느냐, 발화라고 그래요. 발화. 요거는 불을 붙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댔어요? 유도발화라 그랬고, 유도발화. 요 발화는 뭐라고 해요? 자연발화라 그래요. 자연발화. 근데 어쨌든 간에 불이 붙으려면은 활성화가 되어졌어요. 가연물질과 산소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열이 존재해야지만 어때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발화는 외부에서 점화원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돼야 돼요. 열이 만들어지고, 이 열이 가연물질 내부에 어때? 축적이 되어져야 돼요. 축적이. 열이 모여져야 된다는 거야. 얼마만큼 모여져야 돼? 활성화를 일으켜서 반응을 일으킬 만큼 열이 모여져야 돼요. 그래서 열의 발생과 축적을 통해서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열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가령 산화반응에 의해서, 산화반응은 화학반응을 말하는데, 화학반응을 하면 뭐가 생겨요? 열이 발생되잖아, 그지? 그래서 산화반응에 의해서 발생된 열을 우리는 무슨 열이라고 그래? 산화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화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열, 분해열, 합창열, 기화열 하는 게 있는데, 자, 거기서 어느 게 틀렸느냐? 기화열이 틀렸어요. 기화열이. 자, 거기 보면은 산화열이나, 그 다음에 분해열이나, 그 다음에 합창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열이 발생하는 거야.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기화열은요,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열을 흡수를 하는 거야. 열을 흡수하는 건데, 기화가 뭐예요? 기화가 액체나 고체가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야. 그지? 액체나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야. 액체나 고체가 기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냥 안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주변에서 열을 가져와야 돼요. 열을 받아와야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화열하고 산화열, 분해열, 합창열은 완전히 개념이 틀려. 연소는 발열 반응이야. 그지? 허별 반응 연소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기화는 연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화열은 연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산화열, 분해열, 합창열, 미생물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열의 발생이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눈 거고, 기화는 열이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어때요? 열을 가져가는 개념이야. 그래서 기화열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갑니다. 부피 비록 메탄 80%, 에탄 15%, 프로판 4%, 부탄 1% 혼합 기체가 있다. 이 기체의 공기 중에서 폭발 한계는 약 몇 볼륨 퍼센트인가? 부피 비율이 얼마인가? 단 공기 중에 단일가스의 폭발 한계는 메탄이 5%, 에탄이 2%, 프로판이 2%, 부탄이 1.8%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연소 범위에 관한 말이에요. 연소 범위.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연물질하고 산소가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졌을 때, 물질 조건이 어떻게 맞춰졌을 때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는데, 가연물질이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을 때, 상대적인, 가연물질을 제한 공기하고 가연물질하고 상대적인 비율 구성이 맞지 않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 가령 이놈은 엄청나게 많고 이건 작아. 그럼 반응이 어때?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이게 많아도 어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가스하고 비율에 있어서 연소가 가능한 가스의 가장 작은 양을 뭐라고 그럴까? 최소한도라고 그래. 최소한도. 그 다음에 반응이 가능한 가스의 최대량을 뭐라고 할까? 요거는 연소 범위에서도 최대한도라고 그래. 최대한도. 그래서 이 최소한도와 최대한도 이 범위를 뭐라고 그래요? 연소범위라 그런 거야. 연소범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연소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만 어떻게 되는 거야? 물질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연소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 하한이 작을 때 이 최소한도 연소 하한이라는 이 하한이 작을 때는 어떻게 조금만 있어도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연소가 잘 되는 물질이에요. 많으면 다 잘 돼. 많으면 다 잘 돼. 그래서 연소 하한과 연소 상한 뭐 이 범위를 이제 연소 범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대부분 가연 물질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냐면은 혼합기체, 혼합된 상태로 있어. 혼합된 상태로.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메탄이 주성분인데 LPG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프로판하고 부탄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스를 이제 혼합해서 다양한 어떤 적용에 있어서 연소 효율을 높이려고 혼합시켜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가스가 혼합되어 있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4개가 혼합이 되어 있어. 그럼 이 혼합된 가스가 가지고 있는 연소 범위는 어떻게 될까? 가령 메탄은 연소 하한이 얼마나 했어요? 5%라 그랬고 에탄은 2%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혼합하면은 연소 하한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르 샤트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루이스 르 샤트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화학자죠. 그죠? 여러 가지 가스를 혼합시켰을 때 연소 하한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르 샤트리에의 혼합가스 폭발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 하한도 계산할 수 있고 상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거기 보면 식이 하나 나와요. 식이 하나 나오는데 보면은 먼저 LM이라고 되어 있어요. LM. 이건 뭐예요? LM은 혼합가스의 연소 한계값입니다. 연소 한계값요. L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한값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M은 믹스드라는 뜻이죠. 혼합가스 연소 하한입니다. 그 다음에 VM이 나와요. VM. 이거는 뭡니까? 혼합가스의 부피예요. 혼합가스 부피.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자, 요거 4개니까 L4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연소 하한을 다 정해요. 다 적고, 거기다가 콘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적어.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플러스 V4. 요렇게 하면은 하한과 상한의 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자, 봅니다. 메탄 봅니다. 메탄은 전체 가스 중에서 비율이 몇 %를 차지하는 거야? 80%. 맞지? 80%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80%란 말은 100분의 80이라는 뜻이야. 맞지? 우리가 표현할 때는 80% 하지만은 그걸 이제 양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해? 100분의 80이라고 해야 돼. 100분의 80은 얼마야? 0.8이지. 자, 에탄은 얼마야? 15%가 0.15지. 어? 그 다음에 프로판은 4%는 0.04지. 그 다음에 부탄은 얼마야? 1%가 0.01이지. 0.01이야. 그 다음에 하한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한이. 연소가스의 하한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건데, 자, 메탄은 얼마나 했어요? 메탄은 5%로 했잖아. 5%니까 그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00분의 5%니까 0.05가 되는 거지. 0.05. 그 다음에 이제 에탄은 얼마가 되는 거야? 0.02가 되는 거고, 요거는 0.02가 되는 거고, 요거는 0.018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뭐를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냐면은 전체 100% 중에서 100% 한계가 얼마? 요걸 물어봤잖아. 그지? 요걸 물어봤고, 요거는 얼마가 있다고 보는 거야? 100%니까 100% 1이겠지. 그지? 1.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돼. 굉장히 쉬운 문제. 그래서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을 계산하는 식이 르 샤트리에 법칙이라 하는 건데, 상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상한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실험식들은요, 이론적으로 이제 밝혀낸 식들이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을 실험했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져요. 조건이 달라지는데, 르 샤트리에 법칙 가지고 모든 가연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어떤 거냐면은, 탄화수소 화합물질들이죠. 탄화수소 화합물질들이고, 상한은 또 잘 안 맞아요. 어디가 잘 맞냐면 하한이 잘 맞아요. 하한이 잘 맞는데 상한은 또 크게 문제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은
최소 범위가 얼마냐, 여기 중요한 거거든.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실용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는데 일단은 제한은 있다. 르샤텔리의 법칙은 상한의 적용보다는 하한에서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탄화수소 하한물질의 하한 범위를 정할 때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15번은 그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3.84%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자, 16번. 불꽃의 색깔에 의한 온도를 측정하였을 때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의 순서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화재가 어떤 정도냐 하는 화재 성상을 확인해야 될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데 불꽃의 색깔을 보고 야, 저거 몇 도쯤 되겠다. 몇 도쯤 되겠다. 요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이제 뭐냐면은 색온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색온도. 그래서 물체에서 열을 낼 때 그 열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느냐는 온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온도에 따라서 물체의 보이는 색깔은 어때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온도를 많이 낼 때하고 적게 낼 때하고 색깔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온도가 몇 도일 때는 무슨 색깔, 이렇게 되는 게 뭐야? 색온도라고 하는 거야. 색온도.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은 쪽에서부터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가요.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색깔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가요. 적색에서 백색으로 가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게 되면은 색깔이 짙게 나오고 어둡게 나와요. 색깔이 짙고 어둡게 나옵니다. 큼큼하게 나와요. 색깔이 시커멓게 나와요. 반면에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가면요 색깔이 밝아져요.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빛나요. 그죠?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제일 낮은 온도가 암적색이에요. 암적색. 그래서 조금 옅긴 하지만은 아주 짙은 붉은 색깔. 그런 색으로 나올 때가 온도가 몇 도야? 500도가 되면은 불꽃이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500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제일 온도가 높은 게 1500도인데 1500도에는 무슨 색깔이 나온댔어요? 휘백색. 흰색인데 아주 밝은 흰색이 나와. 밝은 흰색. 그래서 여기에서 색깔만 보고 온도가 몇 도쯤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짐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요. 촛불에서 나오는 불꽃의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놓고 어디가 온도가 제일 높을까요?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문제에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붉은색이고 짙은 색이고 어두운 색일 때는 온도가 낮고 밝고 흰색 계통을 할 때는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찾아봅니다. 낮은 온도에서 높은 순서 했기 때문에 나번은 무조건 틀렸지. 휘백색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제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휘백색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4번도 틀렸지. 4번도 틀려서.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을 맞춰봅니다. 암적색하고 휘백색 나와 있는데 황적이냐 백적이냐 하는 거야. 황적이냐 백적이냐 하는 건데 백색이 들어간 쪽이 온도가 어때? 높겠지. 그 백적색이 어디 가야 되겠어? 뒤에 가야 되잖아. 아주 쉬운 문제 이런 거를 뭐 여우가 앉아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했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더 실수를 안 하고 잘 풀기 위해서는 휘백색은 온도가 몇 도 정도예요? 1500도. 그 다음 암정색은 온도가 몇 도예요? 500도. 요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갑니다. 밀폐된 화재 발생 공간에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가 갑작스럽게 공급되면서 폭발적인 연소가 발생하는 현상을 했습니다. 자, 그 무슨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백드래프트 현상입니다. 아주 유명한 현상이죠, 그죠? 아주 유명한 건데, 이제, 건축물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다루는 분야가 이제 건축물 화재입니다, 그죠? 주로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화재. 이 건축물 화재에 있어서, 건축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건축물은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건축물은요, 밀폐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밀폐되어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이나 창문을 닫아두게 되면요, 건축물은 바깥쪽 공기가 공급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폐되어진 공간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획 공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구획된 공간, 벽으로 이렇게 나눠진 공간이다. 자, 이 건축물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내에 있던, 공간 내에 있던 물질에 의해서만 연소 반응이 일어나요. 물질이 새로 공급된다든지 산소가 새로 공급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가 진행이 될 때 처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놈이 불이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는다는 얘기는 산소하고 반응할 수 있는 물질 조건이 안 갖춰진 거야. 그래서 가령 이런 책상이 불에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받아서 분해가 되어져서 가스 상태로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열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열물질이 제대로 안 돼요. 가열물질이 제대로 안 되고 산소는 문제가 없어요. 이때는 불이 잘 안 붙어. 처음에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물질적 조건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잖아. 연소가 잘 안 일어나요. 반응이 제대로 안 돼. 이런 현상을 훈소라 그래, 훈소. 그러면 좀 지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열이 나오면서 이게 좀 더 어때? 많아지겠지? 반응이 잘 되겠지? 반응이 잘 되는데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산소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산소는 제한된 산소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연소가 잘 안 돼. 그래도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훈소 상태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온도로서 나타내는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시간이 경과하면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밀폐된 공간에서 처음에는 발화가 되었다가 화재가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요? 열이 축적이 되어져서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면 채성기로 넘어가요. 채성기로 넘어갔다가 이게 불이 확 다 붙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불이 서서히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감태기 단계라는 거예요. 감태기 단계. 자, 이때 플래시오버는요, 이 채성기라고 하는 정점을 통해서 봤을 때 언제 일어나냐? 채성기가 되기 전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플래시오버예요.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채성기를 지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백드래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백드래프트. 자, 이때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래프트는 이제 건물에서 발생되는 화재에 있어서 채성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양쪽에 나타나는 건데, 이 플래시오버는 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의 축적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는요, 뭐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공기의 공급, 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백드래프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꺼져가던 불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플래시오버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때 불이 번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화재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플래시오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 플래시오버가 일어나지 않는 설계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불이 다 꺼져가는 단계에서 함부로 문을 열어서 산소 공급을 통해서 백드래프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플래시오버에 대한 계획들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얼마나 플래시오버가 천천히 일어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소방관들이 백드래프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건물 내로 어때요?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했다가, 제한된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모르고 문을 열었어요. 산소 공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화재가 커지는 현상, 무슨 현상? 백드래프트 현상이다. 그래서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래프트 현상, 요거 두 개는요,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설에 기름 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현상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문제가 나오면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요. 하론 1301. 하론 1301. 소화 효과가 뭐냐? 하론 1301.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은 하론 1301의 분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C, 그지? C, F, CL, BR, 요 순서로 간다 했잖아요. C가 하나고 F가 3개고 CL은 없고요, BR이 있는 거. 요게 뭡니까? 하론이죠. 하론 1301. 자, 이런 미 갖는 소화 효과가 뭐냐? 가장 주된 효과는 부촉미 효과죠. 부촉미 효과. 하론은 연쇄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쇄 반응을 차단하게 되면은
불을 잘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가장 주된 소화 효과에 해당합니다. 그게 이제 부촉매 효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촉매는 화학적 반응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다. 화학적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촉매 효과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서 일어나고 효과가 이제 큰 순수가 요오도 불온 Cl 불소, 염소 불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촉매 효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하론 소화약제는요, 할로겐 화합물이죠. 하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이고,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론 1301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19번요. 다음 중 발화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발화 위험이 낮다니 발화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불이 잘 안 붙는 거 이런 얘기인데, 그죠? 트리에틸 알루미늄, 팽창질석, 수소와 리튬, 황리 나오는데 이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팽창질석은요 소화약제입니다. 소화제고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트리에틸 알루미늄은요, 제3유위험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수성이고, 수소와 리튬도 금수성 물질이고요. 황리는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3유위험 물질들은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황리는 금수성은 안 가지고 있어요. 황리만 자연 발화성만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유위험물에서는 황린이 문제에서 잘 거론되죠. 황린이. 자, 그래서 19번은 나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이 문제에서 뭐를 묻느냐는 문제를 전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읽어야지 답이 금방 보이는데, 그런 걸 파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뭐지? 이런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그지? 팽창질석은 뭐야? 소화제라는 거지, 소화제.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요. 순수한 액체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시키면은 어떤 물질이 발생하는가? 액체 탄화수소였습니다. 액체 탄화수소. 우리는 이제 대부분, 그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탄화수소 화합물질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소가 된다 했을 때 가장 많은 형태가 탄소와 수소로 결합된 화합물질요. 탄화수소 화합물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물하고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것도 연습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탄은 CH4입니다. CH4요. CH4가 메탄이죠. 자, 이 메탄이 연소가 된다는 것은 산소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산소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탄소 하나밖에 없죠. 여기 탄소 하나니까 여기도 그대로 두면 돼요. 자, H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요. 4개 있으니까 여기 H 2개 있잖아요. 여기다 2개를 갖다 붙입니다. 2개를 갖다 붙이면은 여기 산소 2개와 여기 산소 2개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소 하나 가지고는 어때요? 안 되잖아요. 2개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2개 하면 4개 되죠. 요게 뭐냐면은 완전 연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연소 방정식.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화합물질은 완전 연소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오늘 공부한 중에 프로판에 있었어요. C 3개고 H가 8개인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연소 반응이 일어나요. 자, 어떻게 되는지 맞춰봅니다. CO2 플러스 H2O.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볼게요. 요것만 이제 해보면 돼요. 자, C가 몇 개 있어요? 탄소가 3개. 3개 있으니까 여기다 3 적어요. 3. H가 몇 개 있어요? 8개. 여기 2개 있어요. 여기다 4를 적어요. 그죠? 4. 그러면 이제 산소가 전 몇 개예요? 2개짜리가 3개. 여기 있으니까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요렇게 6개, 요렇게 4개, 10개잖아. 그지? 10개. 여기 2개짜리가 몇 개 있으면 돼요? 5개 있으면 되죠. 그래서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는 데는요, 프로판 1몰당 산소는 몇 개가 있어야 돼? 5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또는 수소가 많아질수록 필요한 산소량은 어때? 많아지는 거지.
많아지는 거지. 이 프로판인데 부탄은 어떻게 되냐면은 C가 4개고 H가 10개예요. 그럼 프로판하고 부탄하고 연소를 시켰을 때 어느 게 산소가 많이 필요할까? 요게 많이 필요하겠지. 왜? 탄소하고 수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으면 돼요. 그래서 20번은, 탄화수소 화물질의 완전 연소 방정식 요거 한번 확인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요. 2013년, 6월 1자 문제를 우리가 다 연습을 했어요. 그죠? 계속, 자료 보고,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